자,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이제 후원 요령에 대해서 계속 후원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애터미 안에서도 3, 4년이 됐는데 못 알아들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이는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산하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가, 줄어들고 있는가만 보시면 돼요. 정답은 딱 하나요. 안 커져. 아니면 똑같아. 그러면 내가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잘해야 돼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계속 남 탓만 하고 스폰서 탓하고 파트너 탓하면요. 절대 이 성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나부터 성찰을 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괜찮은가? 내가 파트너를 좋은 행동은 안 했는가? 이런 것도 잘 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전 세계가요. 지금 실물 경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요. 참 살기 좋은 나라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을 잘 놀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자리 맞잖아요. 그 가방 이런 거 올려놓으면 외국 사람들이 진짜 깜짝 놀래요. 이거 놓고 이동할 수 있냐고. 그쵸? 여기 이웃집에 우주신데 맞죠? 그걸 놓고 간다는 게요. 진짜 우리가 얼마나 그 신뢰가 그게 설마 훔쳐가겠어? 이러면서 놓고 가잖아요, 가방을. 진짜 비싼 거 아닌 이상 그냥 웬만하면 가방 놓고 가잖아요. 자리 맞는 거. 근데 훔쳐가요, 안 훔쳐요? 안 훔쳐가죠. 근데 요즘 미국이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이 지금 이 도둑도 많이 생기고 막 이래서 대놓고 물건을 뭐 이렇게 훔쳐가요. 근데 이걸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현재 현장의 방송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가수 박미가 그분의 이제 막 부동산 하면서 왔다 갔다 이제 영상을 현장 경험 토대로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미국의 현장을 막 하면서 진짜 현재 실물 경쟁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서요, 950달러 미만을 훔치면 잡혀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훔쳐가는 거예요. 왜냐면 교도소의 정원을 3만 3천 명 이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이것도. 안 받겠다, 이거 도둑도. 그러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해. 니네들 뺏긴 너네들 잘못이야. 이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진열장이 막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막 문을 잠궈서 필요하면 불러가지고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중산층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훔쳐가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길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다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즘 50대가 넘으면 이렇게 몸이 아파요. 저도 진짜 요번에 몸살 심하게 걸면서 저는 한 번 아플 때 되게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애터미에 감사함을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쉬고 있는데도 이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시스템 소득이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저희 산하에서도 지금 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몇 분? 근데 그 암 환자분도 우리 박병현 팀장님, 그 박병현이다. 저기 김영근 팀장님도 그 팔이 운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본업을 할 수가 없는데 오토가 되시니까 본인 수술하고 있는데도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통장 보여주면서 사업해. 나 보라고. 그러니까 사업이 더 잘 되세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이 애터미의 확신과 더 자기는 정말 이제 애터미의 시스템 소득의 가치를 아니까 어떻게 돼요?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항암 치료하고 다음날 세미나 오신 분이에요. 진짜 역대 최고인 것 같아. 제가 아이고 빨리 가셔야죠 이랬더니 밥도 잘 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간절함도 있겠죠. 뭔가가 내가 이거 아니면 진짜 안 되겠다. 이 애터미의 가치를 더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덤프트럭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진짜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즘 미국도요. 가성비 소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월마트 매출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한국도요. 요즘 부자들도요. 가성비를 원해요. 저희 산하에서도 진짜 그 펜트하우스 사시고 워낙 부자세요. 재산이 100억이 넘어요. 그냥 빚도 없이. 근데도 자기가 원래 부자인데 돈은 벌어본 적이 없으셔. 그래서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으로 한번 월 50만 원 벌고 싶어서 애터미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만약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 애터미 제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진짜 제품이 좋지 않았으면 진짜 돈만 보고 50만 원을 위해서 했을까요? 안 했겠죠. 자기 그 인프라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제품의 퀄리티를 받쳐주니까 당당하게 또 하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 세미나 나오셨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능력자분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중에 해야죠. 아 조금 자리 잡히면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위에서 이렇게 딱 받쳐주고 밑에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자본으로 들어오면서 시작을 하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분 자체가 저런 사람이 하겠어? 이런 분들이 야 나랑 같이 하자 이러면요 그 신뢰도로 밀착이 돼가지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다단계의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그분도 팡 초과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아들한테. 엄마 무슨 다단계예요 엄마가 막 이래가지고 총알 맞히셨는데 그 총알을 누가 빼줬다? 시스템 안에 빼준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에 안 가면 아유 내가 무슨 아유 그냥 이것도 뭐 내가 뭘 해 이랬을 텐데 거기에 참여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또 그 열정 덩어리끼리 이렇게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맷집이 강해지겠죠. 그러니까 꾸준한 후속 관리도 스폰서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관리 요번에 회장님이 그러셨어요. 임페리얼답게 다니라고 화장도 하고 뭐 차림도 잘 신경 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후속 관리를 하기 전에 내 사람들이 많이 늘리려면요 나부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참 애터미가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정확한 정보를 잘 주면 그건 뭐예요? 요즘 의사들도요 유튜브 방송으로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의사의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서 애터미 봐봐. 아 똑같은 성분 들어간데 애터미가 훨씬 싸.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먹힌다. 통한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접목을 시켜서 애터미를 써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어떤 정보를 갖고 왔냐? 의사 정보를 갖고 왔어요. 자, 제가 얘기를 하면 뭐 판매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의사, 그 직업에 종사하는 피부과 의사가 얘기하면 여러분 신뢰도가 어때요? 너무 높아지죠. 그러니까 막 리쥬랄, 그 비싼 막 그 뭐 이런 레이저 이런 거 다 하는 게 뭐예요? 의사가 얘기하면 신뢰가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얘기하면 장사고. 그래서 전문가의 말을 잘 인용을 해주셔라. 자, 이건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노화가 일어난 시기가 뭐예요? 3번 크게 노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게 34세, 60세, 78세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우리 장 팀장님을 뵀어요. 그분이 연세가 77세거든요. 근데 그 주변 분들이 저를 이제 되게 오랜만에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6이거든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야, 그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어떻게 더 젊어졌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뻐졌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이 34세 노화가 확 오기 전에 꾸준히 애터미 제품을 어떻게 써요? 홈케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노화가 급팍 왔을 때 남들은 확 늙어갔을 때 저는 어떻게 돼요? 좋아졌죠. 그러니까 안 늙는 거예요. 여러분 늙긴 늙겠지만 천천히 노화가 온다. 그러니까 요때 하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머 나 주름이 생겼어. 어머 보습이 없어. 이때 관리하면 늦은 거예요, 여러분. 미리. 그래서 20대 때 관리한 사람들이요, 더 젊고,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아유, 어릴 때 해? 이런데요, 아니에요. 어릴 때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사실. 왜일까요? 제가 경험자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나이에 뭐 그런 것까지 해? 이랬는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점점, 원래 다 시술 뭐 이런 걸 다 해본 애잖아요. 어릴 때부터.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홈케어로 애터미 걸로 싹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동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동기들 만나면요. 제가 훨씬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60세 훅 오고 78세 훅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화장품 장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내가 화장품을 못 팔겠어. 그럼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나한테 제발 여러분 파세요. 그리고 화장품을 팔고 싶으면 화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성분들도요, 여러분. 화장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화장을 하셔라?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해, 여자들은.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비크림이라도 바르셔라. 선크림이라도 바르셔라. 아시겠죠? 이게요, 정말 달라요. 선크림은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여러분,
이 내 모습의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요. 나이가 들면 늙어 보이는 이유 첫 번째가 뭐냐? 기미와 잡티, 검버섯이에요, 여러분. 내 피부가요, 기미가 있고 잡티가 있고 이렇게 검버섯이 있으면요, 딱 노화가 들어 보이기 쉬워요. 근데 저는 제 나이에 이 화장을 딱 벗겨도요,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생각해보면 지금도 산에 다니고 계속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밖에서 선수 생활하고 뛰고 이랬는데도 왜 이렇게 말짱한가 했더니 이 홈케어를 참 잘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주 홈케어와 이런 피부과에 관심 있고 막 이랬던 사람들은 어릴수록 관리를 잘했던 사람들은 확실히 이런 잡티들도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피부과는요 레이저 이런 거를 자주 하면요 예민해지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홈케어를 잘 못하겠다. 그럼 더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 못하겠어 그러면요 괜히 피부과 한 번 가고 아예 나 홈케어 귀찮아 이러잖아요. 그게 더 심해져요. 차라리 시술 안 하고 홈케어만 하시는 게 더 낫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 이 기미나 멜라닌 막 색소 같은 게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얼굴 처짐이에요, 여러분. 얼굴 처짐은요, 여러분 원인이 뭐냐면 콜라겐 감소 그리고 중력 때문에 이 얼굴 처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 처짐은 이 탄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얼굴 처짐에 좋은 게 뭐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처짐이 이제 콜라겐 감소라고 했어요. 근데 매년 1%에서 2%씩 콜라겐이 줄어든대요. 너무 안타깝게 이게 우리가 안타깝잖아요. 이 콜라겐이 줄어든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텀에서 뭐가 나왔죠? 이너콜라겐. 이너콜라겐요, 여러분 흡수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너콜라겐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콜라겐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사람은 돈 되는 거는 다 하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두피 케어를 무료로 협찬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두피 케어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선릉역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친한 언니한테 협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두피는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케어를 안 했는데 요즘 들어 계속 유튜브며 애텀이며 뭐 하죠? 새로 나온 거? 두피에 신경을 많이 쓰죠. 요즘은. 두피도 피부다 이러면서. 왜냐면요. 두피에서부터 이렇게 원래 흘러내려서 이 중력으로 이렇게 다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피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신제품 나왔잖아요. 감동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머리 감다 보니까 머리 빠짐이 심해지잖아요. 저는 탈모가 있었던 애였거든요. 탈모가 있었던 애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에 신경을 썼던 애예요. 왜 그러고 평생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이 모발에 항상 힘이 없거든요. 근데 이 신제품을 써보니까 뭘 감동을 받았냐면 머리 빠짐이 일단 덜해진 거랑 우리 그 헤어팩 있죠. 보통 우리 헤어 스트릿 팩을 쓰면 끝에 모발만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 신제품은요. 두피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두피에도 바르라 그러거든요. 걔를 발라줘 보세요. 머리가 시원해져. 이 머리의 온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열을 엄청 받잖아요. 그럼 머리가 엄청 뜨거워지면 대머리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산 꼭 양산 생겼죠. 그리고 양산도 검은색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흡수가 이게 검은색은 얘가 하면서 안 들어와. 그래서 꼭 머리도 피부기 때문에 양산을 요즘에 다 쓰잖아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헤어팩을 썼는데 두피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거기 실리콘이 없어요. 실리콘이 사실은 모공을 막아서 머리를 빠지게 한다 그러는데 야, 애터미가요. 그거를 개발했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피부에 관심이 많고 외모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심이 많은 애기 때문에요. 그거 듣자마자요. 그냥 환호성을 쳤어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그 샴푸 말고 그 헤어팩을 딱 할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이 머리에 벌써 딱 그 온도를 낮춰주면서 두피가 시원해지면서 건강해지게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모발을 진짜 여러분 한 일주일 써보세요. 진짜 안 빠져요.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애트 써도 빠지긴 빠졌었거든요. 많이 빠지지는 않은 편인데 요번 건 진짜 덜 빠져요. 그래서 진짜 야 헤어지지마 그 아이디어도 좋은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사람들이 100세 인생이고, 이 동안의 비결은 뭐예요? 모발이에요, 모발, 여러분. 그래서 털이 많은 사람 미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발에도 이 신경을 많이 쓰니까 애터미가 벌써 어떻게 했어요? 발 빠르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진짜 좋고 싸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꿀팁 하나 줘야 돼요. 앰플 있잖아요. 이거 굴림하는 거. 이 두피에도 마사지를 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저는 앰플 쓰고 이거를요 머리 전신을 다 두피를 마사지 해줘요. 왜냐면 이게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오도오도 이렇게 팍팍 걸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게 뭉쳐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 롤로 하면 슉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두피가 완화되면서 이 혈액이 싹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모발이요. 너무 제가 보니까 왜 이렇게 동안인 소리를 듣지 그랬더니 이 모발의 힘인 것 같아요. 이게 머리도 숱이 많아 보이고 이게 다 건강해 보이고 그렇죠? 피부 하얘 보이고 주름 없고 기미 없고 그렇죠? 여러분 사업이 잘 되려면 나부터 꾸며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요, 여러분 얼굴 꺼짐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여기 꺼지는 거 아세요? 볼페인? 알죠? 아, 나 싫어요. 막 몸은 찌고 있는데 얼굴 살만 빠져. 근데 그게요,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골흡수. 골흡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이거는 의사가 한 말인데요. 이 골흡수라는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게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뼈가 흡수가 되면서 작아진 효과래요. 야, 제가요 그런 걸 딱 봤을 때 와, 이 진짜 우리가 이게 뼈에 구멍 생기잖아요. 나이 들면. 아, 이 얼굴도 그런 현상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사람들 전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얼굴도 고릅수라고 이 얼굴에 여기에 다 이렇게 작아져요. 뼈가. 왜?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그래서 이게 움푹 꺼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 안쪽에 지방 패드가 있대요. 근데 이 지방 패드가 얼굴의 볼륨을 유지하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부과 가면 여기다가 막 지지고 막 땡기고 막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이런 고룹수 이 패드가 처지기 때문인데 근데 여러분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하고 모든 걸 기초적인 거를 해놓고 시술을 하고 홈케어를 하면요 진짜 좋아져요. 저는 돈만 있으면 관리 다 하라 이거예요. 나한테 투자하라. 저는 다 해요 다. 다른 건 몰라도 저한테 투자하는 건 다 해. 왜? 내가 몸값이잖아요, 여러분.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를 볼 때 오늘 제 그 파트 사장님이 이제 그 지인분들이 저를 되게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게 얼굴이 점점 좋아지냐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또 하는 말이 돈 벌잖아. 돈 벌면 저렇게 얼굴을 핀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이게 티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게 다 어렵다 그러듯이 저만 잘 되려 이게 티 내면 안 되는데 미치겠네요.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더 저를 또 오랜만에 보니까 또 어떻게 돼? 애터미 또 열심히 하겠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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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힘이 또 생기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얼굴의 노화를 막는 홈케어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요. 보습과 선크림입니다. 그리고 이 고현정 있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는 배우들 보면 자기 피부 관리 엄청 잘하는 사람도 있죠. 수시로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그게 왜일까요? 보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도 집에서요 수시로 미스트 뿌려줘요. 계속. 아예 그냥 몸이 맨날 끈적끈적하도록 아주 보습이 촉촉하게 주름이 생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듬뿍듬뿍 수시로 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요, 여러분 팩이요, 팩. 근데 저는 30대 이상부터는 데일리 팩보다는 이렇게 나이트 크림으로 바르는 팩 있죠. 그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24K 골드팩 있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는 강추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미백에 이제 좋은 화장품을 바르면 도움이 되는가라고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 미백 제품 있잖아요. 제가 의사 영상에 캡처를 해서 갖고 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미백 바르면 뭐 진피까지 가요? 우리가 그래도 소비자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뭐 표피, 진피 막 이런 거 알아요. 진피는 아주 깊은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미백 제품을 바르면 이 도움이 되는가 할 때 진피까지 안 간다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 보세요. 요 의사예요, 이 사람. 이 사람 벌써 여기 보세요. 유튜브 실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멜라닌은 뭐냐면 검은 색소 같은 이런 멜라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어디 있냐? 바로 표피하고 진피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이에 공장이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도달을 해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미백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미백 제품 바르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미백 제품 바르시잖아요. 바르세요. 진짜 미백 효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미백
피부 내가 좀 하얘지고 싶어.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요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아직도 외모를 봅니다.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롭게 하지만 특히 한국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미백 관리도 해야 돼요. 피부가 깨끗하고 하얗면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다. 섹시한 거는 뭐 20대나 뭐 이런 30대지 뭐 우리 정도는 우리는 좀 깨끗한 이미지가 좋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근데 이 피부가 하얗게 돌아오는 맥시멈은 뭐냐면 본연의 색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완전 하얗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내 본연의 색이 어떤 색이냐? 내 배를 보시면 아세요. 근데 배는요, 여러분, 이 배꼽티를 입으니까 또 까매진 사람도 있잖아요. 엉덩이가 내 피부라고 합니다. 그 엉덩이는 별로 이렇게 보여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밖에서 내놓을 일이 없으니까 본연의 색은 엉덩이 피부색이 내 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백 관리를 많이 하시면 엉덩이 색이 그 색으로 돌아온다는 거. 그 다음, 자, 물 섭취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여러분, 야, 진짜 우리 똥꼬 의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 의사도 우리 여러분 이제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어나셔야 돼요. 비싸면 좋은 거다? 이제는 많이 이제 사람들이 똑똑해져서 소비자분들이 똑똑하니까 아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말도 많이 하시지만 이 브랜드만 가지고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는 아니다. 보시면 물 섭취도 좋은데요. 남자는 2리터, 여자는 1.7에서 2리터를 마시는데 사실 그거 2리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깝깝하죠. 아씨 어떻게 먹어야지? 듣기만 해도 배부르잖아요. 근데 의사가 한 말이 있어요. 아침, 오전에 2잔, 그다음 오후에 3잔, 저녁에 2잔을 드시면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2잔, 3잔, 2잔. 제가 그렇게 되니까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1.5리터를 마시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나눠서 조금씩 먹으면 그렇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미네랄이 중요해요. 그냥 물이 아니라 자 중요한 게 여기서 제가 또 의사 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왜 인기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의사들도 유튜브 방송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잘생겼거든. 잘생겼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잘생겼는데 의사야. 근데 강의도 잘해. 말도 잘해. 그래서 인기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다. 제가 왜 애터면서 외모를 많이 꾸민 줄 아세요? 이게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만 얘기만 딱 들어보잖아요. 그냥 힐링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팬덤이 생기는 거다. 그러니까 애터미도 마찬가지예요. 매력 어필을 이 뭔가를 어필을 할 때 외모가 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잘생기고 예쁜 동물도 어때요? 못생긴 동물보다 예쁜 동물 더 시선이 가잖아요. 이 사람이 잘 된 이유는 잘생겨서 더 똑같은 의사가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더 잘 들리고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 사람이 외모도 잘생겼다. 어쨌든 이거 뭐 그냥 제 개인 얘기고요. 자, 피부에 좋은 물 마시는 방법 얼마나 마실까는 이제 아까 제가 2컵, 3컵, 2컵이고요.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이 의사도 얘기를 했어요. 그럼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들을 마시는 게 좋은데 자, 에비앙 여러분 아시죠? 아 젊은 사람들은요 에비앙 하면요 에비앙이 좋은 줄 알고 다 저기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 가수 생활 때 생각이 나는 게 아 우리 심춘수 먹으라 할 때 자기 에비앙 먹는데 아 에비앙 먹어 그거 호텔에 나온다 이거야. 근데 제가 이때 이런 정보를 알았으면 에비앙 그 미네랄 별로 없는 거 아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에비앙 먹어 그때는 가수 생활을 잘 몰랐어 이런 정보를. 그러니까 아유 니 잘났다 이러고 말았죠.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에비앙이요. 왜 비싼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봤죠. 미네랄이 엄청 많아서 비쌀까? 다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비싸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판대요. 에비앙을. 현지에 가면 되게 싸대요. 그럼 그게 더 특별하고 건강하고가 아닌 좋은 물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네랄 우리 애터에 미네랄 많이 있는 게 뭐 있죠? 해양 심층수 이 목넘김이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애터미의 미네랄과 멀티비타민도요. 우리 멀티비타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분류가 있죠. 그 처음에 나왔던 멀티비타민은요. 반드시 미네랄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네알을 드시는 분들은 해양 심층수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물을 같이 섭취하시고 사실 그냥 아무 물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멀티비타민하고 이 파워비타 에너지랑 요번에 나온 신제품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 신제품 2알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은 아무래도 주스 형식으로 먹는 걸 좋아하고요. 어른들은 이 목넘김이나 간편하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잘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알약 두 알로 먹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알약 두 알로 먹었더니 우리 건 아닌데 어떤 타사 제품을 먹었는데 그 토를 했더니 그 알약의 캡슐이 흡수가 안 된 거예요. 플라스틱 마냥. 그 토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대. 그래서 타사 제품의 이런 제품을 안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캡슐 형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뭘로 전해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나왔던 그런 형식이 된 미네랄 멀티비타민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품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한테 팔면 내가 예뻐지고 모델이 되면 제품은 팔려 나간다. 그리고 이제 후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이제 우리 사업을 하려다 보면 소비자도 있고 사업자도 있고 골고루가 있잖아요. 애용자 뭐 걸고루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내가 사업자다. 그러면 나도 누군가의 사업자를 키우셔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사업자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요령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라인 전개예요. 라인 전개를 하다 보면요. 이 팍팍팍팍팍 잘 따라와주는 파트너들도 있는데 좀 처진 파트너들도 있죠. 그럼 나랑 초창기를 같이 했는데 못 따라온 파트너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 안타깝지만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부장님, 진짜 이 파트너가 너무 안타깝다고 너무 열심히 막 하는데 사람이 안 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본인부터 살으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그 사람이 안타깝고 정말 도와주고 싶으면 본인이 성공해서 돈을 벌잖아요? 만약 월천을 벌었어. 월천 보면 그 사람한테 용돈을 줘라.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요. 애터미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다 보면요. 반드시 인재가 있어요. 타고난 사람.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냥 끌고 간다 쳐요. 근데 하다 보면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자꾸 셀프로 키우면서 내가 자꾸 시간을 이 사람은 늘어나는데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그럼 셀프 리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그 사람만 붙잡고 있는다고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냥 시간만 보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없었으니까. 근데 많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줄여야 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용돈을 줘라. 그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용돈, 만약에 그 사람이 뭐 강의도 잘하고 제품도 잘해. 근데 뭘 딱히 뭐가 없어. 후원도 하나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게끔 용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애터미를 하다 보면 되게 안타까운 파트너가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애터미가 장점이 뭐예요? 가입비가 없기 때문에 판매를 잘하는 사람, 강의를 잘하는 사람, 뭐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는데 단점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 2%는 스폰서의 능력으로 그냥 얻어 걸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은 2%인데 하다 보면 그 밑에 스폰서가 잡아주니까 그 사람은 그냥 호두가 되다 보니까 그냥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봐도 너무 안타까워. 근데 탈퇴하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럼 탈퇴하는 게 나아요? 그냥 냅두는 게 나아요? 냅두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열정과 시간이 또 언제 그 에너지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저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항상 그 공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성공을 하면 진짜 망하더라도 내가 200만 원씩 책임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말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 머릿속에 딱 몇 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진짜 망할 때는 내가 진짜 최하 200만 원까지 진짜 계속 줘야 되겠다. 그 생각. 그 사람이 애터미를 그냥 취미식으로도 할 수 있게끔. 왜 그럴까요? 애터미가 그냥 하다 보면요. 안타까운 파트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내가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에 맞게끔 내가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그분은 저를 신뢰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제 밑에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들이 가슴 얹고 해보세요. 못해?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애터미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애터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눈빛과 에너지와 신뢰로 내 파트너들이 밑에 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말도 못하고 아 그냥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누가 내 밑에 따를까요? 절대 안 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말만 또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여러분 감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환경과 시간이 다 지나면 저 사람이 허풍만 심한 사람인지 말뿐인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저 사람을 믿고 그냥 내가 힘들더라도 끝까지 버티다 보면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윈윈하는 자세가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 파트너의 신뢰를 주셔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그러면 내가 그 안타까운 파트너를 어떻게 하라? 그 사람 신경 쓰기 전에 나부터 빨리 성공하고 그 사람 용돈 줘라. 답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후원인 변경이 이제 여러분 해외 조직이 막 생기다 보면요. 내가 전체 잘못 달았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면 서로 소통이 안 되면 잘못 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 한국 사람을 달았는데 여기 외국 사람이 달렸어. 그 이게 통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본사에다 전화를 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에 전화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해놓고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해외 조직이 생기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여러분. 내가 있는데 여기가 외국 파트너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한국이야. 아, 근데 내가 이 둘 다 옮겨야 돼. 이 두 사람을. 잘못 달았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여기 B에다 옮긴다고 칩시다. 아, B하고 C가 있다 칠게요. 아, C에다가 옮긴다 칠게요. 예를 들어. 그러면 요거를 옮겨야 되는데 외국과 한국이 통째로 안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한국 옮기고 외국 옮기면 되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순서가 1, 2, 3, 4, 5, 6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5, 6, 7, 1, 2, 3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쓰는 코드 있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데려가지 않는 예를 들어 여기가 안 쓰는 코드라고 쓸게요. 누군가 아무도 여기 쳐다도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시 방편으로 여기다 달아놔요. 요 사람은. 한국을 먼저 여기다 옮겨놔. 요로. 옮겨치면 여기 외국 하나밖에 없죠. 혼자. 그럼 이 사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옮길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 옮겨놔. 외국을. 그 다음에 요 한국 사람이 여기 달렸잖아. 요거를 요 외국 사람 밑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쫘르르르 연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는 이론으로는 못 알아들으시니까 해보세요. 더 길게 얘기해봤자 내가 남아인 바보 또 물어볼 거니까 겪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인을 맞추면 되고요. 그리고 외국 파트너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후원인을 자꾸 정정하고 변경하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갑자기 섣불리 주문을 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소통을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이제 이쪽으로 자꾸 가봅시다.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여긴가? 이러고 막 달하면요 분산돼요. 이것도 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계보도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6줄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초보자분들이 못 알아듣다 보니까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그 이덕호 총장님 고수님이시잖아요. 왜 두 줄 파일업을 얘기한지를 왜냐? 6줄을 얘기하면 너무 먼밀해서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두 줄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하셨던 거야. 근데 저는 알아들으니까 6줄을 예전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만 알고 있으니까 답답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했던 건데 혼란스러워 하신 분, 헷갈려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본인은 두 줄을 계속 하세요, 여러분. 내 좌측 우측에 파일업을 쭉 시키고 거기에 하나하나가 나왔어. 예를 들어 오른팔 왼팔이 나왔죠. 그러면 나는 그 오른팔 왼팔에 그냥 한쪽을 쭉 내려요. 가입을 할 때는. 근데 그 오른팔과 왼팔의 인맥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좌우로 붙이게 하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도와줘라? 좌우로 도와주세요. 대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퍼지면서 자연스럽게 6줄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파일업이 돼서 막 위에서 사람들이 막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위에서 많이 나오면 나한테 만나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탁 나 몰라라 잘라버려도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자,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뿌리가 깊어지면 거기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나오면 여기서 이제 직급자들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유지가 돼 있는 맨 꼭대기는 저를 부르기가 미안할까요? 어떨까요? 엄청 눈치 봐요. 전화를 못 해요. 오죽했으면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제가 계속 아팠거든요. 계속 아파서 목소리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화도 못 받고 막 이랬을 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국장이 나는 국장이 아플까 봐 한 번도 전화 안 했어. 계속 그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했다고. 근데 그 밑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센터 찾아오겠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제가 아 그랬더니 내가 한 게 아니라 밑에가 했지 자기는 안 했다 이거. 그러니까 엄청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위에 꼭대기에 있는 분들, 제가 오늘도 여기 강석으로 갔다 왔는데 그분도 저한테 사정하다가 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요청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셀프 리더인데 스폰서가 밑에서 막 밑에 파트너들 잡아줘서 자기는 한 줄만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스폰서한테 전화하기가 미안해 안 미안해요? 되게 미안해서 눈치를 봐요. 왜냐면 어느 정도 직급이 유지된 사람들은 그 눈치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냐 하면 이런 사람은 스폰서들이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냥 개척하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셀프들이. 근데 그 안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제 나 돈 벌고 싶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통장 보여주기엔 좀 미약해. 그래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 필요해. 그럴 때 스폰서를 붙이면 만나줘요. 여러분 그거를 좀 센스 있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신규 나왔다 붙여가 아니라 여러분 신규가 나온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셀프 리더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스폰서가 붙이잖아요. 그러면 스폰서의 실력이 좋아지지 본인 실력은 안 늘거든요. 그러면 셀프 리더면 신규가 나온 거를 그냥 본인이 사업 설명을 하는데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 되게 막 이렇게 눈빛이 빠져서 나 들어보고 싶어요. 나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나 위에 스폰서 만나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스폰서를 붙여라. 근데 스폰서가 너무 바쁘고 너무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요 진짜 시간 안 내줘요. 여러분 못 내줘. 안 내주는 게 아니라 못 내줘요. 왜? 밑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에 내줄 시간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스폰서가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라도 데려다 앉혀라. 왜냐면 듣겠다는 사람들은요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뉴질랜드 파트너 사장님이 여기 한국에 오셨어요 잠깐. 근데 그 밑에 파트너 사장님이 자기가 나 10년 전에 들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나 이거 애터미 하고 싶어요. 나 스폰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나 이거 사업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래서 저희 센터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세미가 되신 거예요. 세미까지 단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붙여야지. 신규가 나왔으니까 스폰서를 붙여야지. 이러면요 본인 실력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줄이 특히 스폰서들도 줄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줄이 예외대로 터졌어. 그럼 그 한쪽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도 꼭대기야. 그럼 시간 안 내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런 사람. 제가 요번에 우리 그 아메 귀순용사분이 지금 미쳐가지고 단시간에 지금 6개월 되셨거든요. 6개월 됐는데 600명을 가입을 시켰어요. 아메 귀순용사분이 600명을 가입을 시켰는데 요번에 그 파트너가 9월 달에 선물만 460만 포인트를 주문받은 거예요. 선물 세트로만. 그 지인분의 신뢰로 회사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확실히 이 직급까지 리더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다르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게 뭐냐면 그 아메이의 다이아몬드 9줄 수석 다이아 9줄까지 했는데 결국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대. 그러니까 아메이는 엄청 어렵죠. 9줄을 하면 사실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이 9줄을 독립시켰다는 거는. 그럼 애터미만 잘 알아두면 2줄이 쉬워요, 어려요? 너무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람을 가입을 시켰대요. 근데 그 사람을 공략을 시키고 싶은데 자기는 아메이에서 어쨌든 세 줄 그 뭐지? 그
무슨 세 줄을 했다고 했나? 아무튼 9줄보다는 게임이 훨씬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겠죠. 그래서 저한테 이도구 총단장님을 만날 수 없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총단장한테 나발나발나발 했겠죠. 근데 조건이 있겠죠. 총단장이 만나준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들을 준비 될 때. 그거예요. 왜냐? 그 9줄을 했던 사람은요, 알아서 셀프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총단장님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애터미에 대해서 총단장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궁금한 것만 물어보는 거를 대답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나를 붙일 거면 궁금한 게 뭔지 질문할 것만 내가 얘기해 줄게.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붙이는 요령에 대해서 진짜 큰 사람들 여러분 붙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가 일단 나라는 사람부터 신뢰를 얻으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업은요. 절대 혼자 하기 힘들어요. 큰 조직을 만들려면 같이 뭉쳐야 되는데 그럼 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다면 나부터 신뢰 있는 사람이 되셔라.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있는 사람들은 밑에 안 봐도 비디오지. 잘 굴러가겠지. 그럼 시간을 내줄까, 안 내줄까요? 내준다. 근데 아무나 내줄까요? 저는 이제 이도통님한테요. 아무나 안 붙여요. 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설프게 붙이면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배가 산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요즘에 그 어떤 리더분이 종로에서 임페리얼을 빨리 붙이면 대가리만 커집니다. 이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가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파트너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런 분들의 말들이 다 우리 성자들의 말을 듣다 보면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그 내공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차 나라는 사람의 신뢰를 얻어라. 그리고 두 번째 내 파트너가 신규가 나왔을 때는 본인이 하셔라. 그리고 세 번째 진짜 그 사람들이 막 미쳐갖고 막 열정적이어갖고 스폰서를 만나고 싶어요. 막 들어보고 싶어요. 막 이랬을 때는 붙이는데 임페리얼까지는 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그냥 국장, 본부장도 충분하다. 그런 사람들을 중간 리더분들한테 붙여주고 예를 들어 막 수석 다이아 막 9줄을 했어. 이런 독립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자기 그 인프라가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망하든 뭐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더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을 붙여야겠죠. 그랬을 때 그 중간 리더랑 상담을 해서 또 연결을 시켜줘라. 아시겠죠? 요것만 착착착착착착 나가잖아요. 너무 쉽습니다. 왜냐? 제가 저희 산하에서도요. 그 다른 네트워크에서 핸드폰 통신 다단계를 9년 하셨는데 최고직급까지 가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애터미를 하셨는데, 애터미는 예전부터 들었는데 쳐다도 안 보셨어요. 근데 우리 파트너님이 가입을 시켰더라고. 그 사람의 포스를 느껴줘서 가입을 했대요. 물건도 다 쳐다도 안 봤었는데 물건도 여기서 조금씩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분들이 좀 자기네들이 했을 때는 아직 통장을 막 보여주고 막 이런 저기는 아니니까 좀 영향력 있는 스폰서가 필요하겠다 해서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비전을 보여주고 이제 막 제 그 레그나 보여주면서 애터미 이제 그거를 다 보니까 저는 뭘 강조했을까요? 매출이 아니라 멤버십을 강요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제가 이제 가입비가 없다는 거,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은다는 걸 계속 어필하니까 그분이 딱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는 제대로 된대. 여기는 괜찮겠네. 이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너무 바쁘고 본부장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소개를 시켜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때 우리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 빨리 포인트를 넣어줬어. 빨리 넣어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전략이에요. 빨리 포인트를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의 관심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애터미 막 예전에 나한테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흘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이제는 딱 우리라는 사람의 신뢰를 갖고 저 사람한테 맡기면 되겠다는 신뢰를 가지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 그 사람을 나한테 데려오면 되겠구나 이러더라고요. 그 안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 잘하고 있는 안 좋고 해서 내가 내 밑으로 데려오면 되겠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그 신뢰를 갖고 하면요. 그러던데 빠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아무나 움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앞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와, 최고직급까지 가셨는데 왜 그만두셨어요? 제가 그랬더니 가봤는데 결국은 돈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막 배팅을 많이 했었다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막 이런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현실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아, 다단계는 다시는 안 한다 했는데 애터미를 보니까 지금까지 주변에서 자기를 찾아왔던 애터미인들은 하려고 왔대요. 자기한테 뭔가를. 그리고 본인이 통신다달계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누군가 조직이 있으니까 막 오고 와라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질려버려서 그때는 안 했는데 또 누군가가 애텀을 찾았을 때는 뭔가 판매식으로 이렇게 막 전달을 하니까 그 사람이 쳐다도 안 봤다가 요 제 파트너님은 판매를 강요를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등산 산악회에서 막 애터미 먹어보라고 하고 막 실내 쌓기만 하는 모습을 보고 저기 뭔가 다르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때 그 어떤 모습이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다 안 보는 것 같지만요. 다 보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돈은요 중력의 힘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터미도요 직급을 짝짝짝짝 이렇게 가는 것보다 후원 수당을 늘려서 그게 차곡차곡 유지가 돼갖고 계속 꼬박꼬박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1억 이게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 힘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 애터미에서 돈이 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뺏기마요 돈 안 됐어. 그러면 그게 돌아가겠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멤버십을 늘리면서 계속 뭘 해야 된다? 후원 수당을 늘리셔야 된다. 후원 수당을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럼 후원 수당을 집중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 사람과 계속 소비자 전달도 하고 멤버십도 가입하고 후속 관리도 하고 신뢰 쌓기도 하면서 퍼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직급이 갈 기회가 왔어. 막 아까처럼 460만 포인트를 지원받았어. 그 협찬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해볼만 하는 거예요. 이거 스폰서 좀 도와주면 이렇게 다 갈 수 있겠네?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애터미를 하다 보면요. 이 조직을 키우는 일에서는 그 영향력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 밑에 파트너가 매출을 올렸어. 매출을 올려서 위에서는 안 그려져. 안 그려지는데 모든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깐들이 있잖아요. 그냥 매출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직을 성장해 줄 수 있는 그 리더, 중간 리더가 중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당장은 매출을 못 올렸어. 그랬는데 만약 밑에 사람만 직급을 보내야 돼요? 여기는 그냥 내버리고 밑에만 보내야 돼요? 아니면 같이 보내야 돼요? 조직을 잘 성장시키려면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 되게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요. 사기가 떨어져요. 제가 예전에 그 저희가 막 저는 항상 제가 선포해서 갔을 때 저희도 직급을 이제 저희 엄마 본부장 가고 제가 이제 마지막 국장 가고 막 이랬을 때 웬만한 위에 스폰서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막 김영숙 단장님도 크라운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양쪽에 로열 마스터가 막 되고 막 이랬을 때 최낙견 단장님한테도 어떻게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후원을 받고 가야지 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못 갔어. 아니 저기 못 간대.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김영수 단장님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갔는데 최낙견 단장이 못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단장이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깡패 같다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최학기 다침이 저기서 엘리베이터 나왔을 때 어디 가시냐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막 그냥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파트너가 많으면 그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우리가 막 깡패 마냥 막 어디 가시요 그랬었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덕호 총단장님을 봤을 때는 김영숙 단장님이 밑에잖아요. 그럼 최낙균 단장님이 못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종로를 이끌고 거기를 하는 게 최낙균 단장님이 하는데 밑에서 된다고 여기가 못 갔어. 그러면 그게 사기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근데 저도 그런 생각에 이동훈 선생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쪽을 도와줄 때는 큰 크로원인데 어떻게 좋아요? 본인도 그게 안 되는데 밑에가 되니까 그거를 한쪽으로 하면 해볼만 하겠다 하면 그거는 할 수 있겠죠. 프로모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임페리얼님이 가라라고 이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사인을 주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그거를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애터미가 이제 저희도 파트너가 생기다 보니까 밑에서 매출을 많이 올렸지만 실제 모든 조직을 끌고 하는 거는 그 중간 리더가 있는데 당장의 매출로는 안 될 수 있어. 근데 요 사람과 요 사람이 됐다고 요 사람을 보내버리고 요 사람이 이 다 모든 걸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리더인데 이 사람만 버리고 밑에만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조직이 올바르게 가진 않아요. 그래서 애터미가요. 이 단순한 것 같지만 복잡하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을 올려서 매출 잘 올리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애터미의 튼튼하게 시스템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전화 차 빼라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지금 계속 전화가 들어오는 거 잠시만요. 네 여러분 혹시나 차를 빼라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핵심은요. 우리가 애터미 사업은요. 리더를 키우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개보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보도가 방향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파 누워 있어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굴러가려면 그 리더들이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리더의 자질이 판매를 잘한다고 그 리더의 자질은 아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탤런트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탤런트. 그래서 우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리더의 자질에 있는 사람을 키우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이더그 임페리얼님이 그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는 막 뭐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까 지금 제 상황을 보니까 저도 그런 파트너들이 있어요. 매출은 밑에서 훨씬 많이 오는데 그 깜들은 위에 있거든. 그러면 그 깜들을 그 자질로 키워줘야 되는데 그 밑에서 많이 올린다고 매출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 조직을 다 키울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도 만들어주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애터미는 너무너무 진짜 대단한 거고 진짜 큰 절대 쫀쫀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 많이 띄운다고 그 사람을 막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조직을 다 아르고 끌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후원 능력도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담이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을 많이 머물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깜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아직 애터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잘 못 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키워주면 그 사람이 뱅 역할을 타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애터미 하나도 못 팔아요. 지금도 가격 몰라요. 근데 제가 어마어마한 조직을 다 지금 제 엄마 아빠 관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판매 제일 못해. 제가 판매 순으로 보면요. 제가 제일 빵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글로벌까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자질, 그 리더십으로 위에 다 컨트롤하고 끌고 갈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그 모든 골고루의 탤런트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나오면 끝나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보면 제일 현명하지 않아요? 체제는 하나로 끝나버렸잖아. 그래갖고 그걸로 맨날 뒷짐지고 맨날 참새 어디 있냐. 근데 저는 그냥 인정합니다. 아빠 나 하나로 그게 끝났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그 하나 나오면 그 하나만 죽기 살기로 키세요. 왜냐면 저희 엄마 아빠는 뭘 잘했냐면 엄마 아빠가 되든 말든 내 밑에 파트너가 있으면 자기가 깨지더라도 후원했던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든 말든 누가 있으면 자신 있으면 그냥 내가 깨지든 말든 후원한 거. 여러분 그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저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